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얼굴들을 이제 한번 쭉,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수업을 직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부분, 전부는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평균적으로 예년에도 봤을 때, 요때는 이제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4학년 올라가거나 아니면 4학년 때 그냥 이제 저번 시험 한번 시험장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뭐 추운데 가볼까 그리고 대충 한번 맛을 보고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1월 개강하면은 여기 앉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작년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1차 시험에서 뭐 이제 뭐 안타깝게 떨어지셨든 아니면 속 시원하게 떨어지셨든 그래서 입장 정리를 굉장히 빨리 하고 그리고 마음을 좀 다지고 이제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인강 신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직 2차 시험이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2차 시험이 1월 21일인가 뭐 그렇거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시험은 안 되려면 1차에서 안 돼야 돼. 2차에서 안 되면 시체놀이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게. 정신 차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가 2월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시체놀이를 하고, 뭐 혹여 뭐 2달 정도 시체놀이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면 5월이에요. 그때 또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는 살짝 늦어, 이 공부가.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공부를 정말 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본 적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열심히는 해봤는데. 근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뭐 시험에 뭐 안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때 5월에 시작하면 이건 살짝 늦은 시험. 3월에 시작하자니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그러면 4월인가? 그 경계선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이게. 예, 근데 뭐 2차 시험에서 안 되고 뭐 정신 차리고 여행 갔다 오고 좀 울고 울면서 또 좀 마셔주는 거 있죠. 좀 마시고 뭐 정신 못 차리고 뭐 위로받고 날마다 좀 자아성찰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게 시간이 정말 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 전년도에 1차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이 있고 2차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1차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은 이번에 발표가 12월 31일에 났잖아요. 근데 그 해가 바뀐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년을 맞이하면서 막 해 뜨는 거 보고 막 보신강 종치는 거 듣고 그러면은 그래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지 그러고 억지로라도 1월부터 공부를 다시 하든가 안 하더라도 여기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이제 딴 거를 하고 그래서 거의 1, 2월에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하게 돼 있는데 2차를 이제 그 실패하신 분들은 너무 늦어지니까 이게 출발선이 달라져요. 그러나 2차에서 좀 시험이 안 됐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안타깝더라고요. 안 될 거면 이왕 안 되지 그냥 미리 안 되지 싶어서. 근데 여러분들 요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 시험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쳤든 시험을 한 번 쳤는데 그냥 분위기 보러 갔든 이런 분들이나 뭐 1차에서 안타깝게 안 되신 분들이나 이후에 2차에서 또 안타깝게 안 되실 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세 부류가 여러분들 차이가 좀 나요. 아무래도 지금은 공부를 다시 하는 사람이 훨씬 낫죠. 막 수업 시간에 막 거진다 알아듣고 대답도 막 탁탁하면 옆에 있는 사람 막 기죽어서 집에 가서 어떡하지? 뭐 나는 왜 아무것도 모르지? 자학하고 근데 이게 3월이 되고 5월이 되면은 5월도 좀 그렇다. 아주 무더워지는 여름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부류의 이 그 서 있는 선 있죠? 이게 중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첫 부류 이번에 공부를 제일 처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앞서 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처음이니까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다시 하실 분들은 관성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전에 공부하던 방식. 그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빔 프린트 이런 것들은 버리지는 마세요. 버리지는 말고 집에다가 잘 놔두셨다가 수업 시간에는 절대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걸 보면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 필기도 돼 있고 내 손으로 뭔가 줄도 쳐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빔 내용이 여러분들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우리가 문법은 거의 다 이걸로 나가거든요. 내용이
아니 뭐 다를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한문총인데. 근데 이제 내가 수업 준비하면서 좀 다듬고 합치고 떨어뜨리고 중간에 뭘 좀 집어넣고 그래서 페이지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작년 빔 스프링 해놓은 거 펴놓고 들어도 사실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지점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받은 종이 가지고 새로 공부하시고 아 나는 정말 여기 완벽해. 한 파트 뭐 의문론 이 파트가 완벽해. 아니면은 뭐 의문 체계 요 파트를 내가 정말 완벽히 공부했어. 그러면 그때 작년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해는 깨닫지 못했는데 작년엔 알고 있었던 것들이 또 새삼스럽게 눈에 보여요. 작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손등에 묻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은 좋기는 한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펴놓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계속 작년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언제나 새 책을 권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문학책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그리고 문학책 같은 경우는 필기를 많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파트예요. 거기는 문학 시간에 그냥 뭐 약간 쓰고 뭐 줄치고 이러는 거지. 문학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시 써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문총 이거 비싼데 왜 다시 사겠어요 책을. 빔이요. 빔도 그렇고 문학 시간에 받는 프린트 또 작년 거 쓰지 마시고 올해 거 쓰시고 공부 다 끝나고 작년 거에서 필기된 거 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보완하시고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냥 그때그때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막 하시면 돼요. 왜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고 그 경험을 되게 싫어해요. 이후가 보이지 않는 먼 길 있죠. 왜 산에 올라갈 때도 1시간 남았다 그러면 그래 1시간 앞으로 50분 40분 그러고 힘을 내는데 끝까지 올라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 올라갈 힘이 없죠. 앞으로 몇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다음 계절에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지금 이 순간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장기 계획은 못 세우더라도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이후까지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수업 초반 뭐 쉬는 시간 지나고 그 다음 요럴 때 굉장히 뭐 잔소리 개념 비슷하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그걸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는데 화이팅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인간이 아니다 수험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정신없이 쫓아오시면 돼요. 시행착오를 막 겪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자기만의 길을 찾는 데까지 길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하루에 막 12시간 13시간 공부하고 그래야 빨리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이게 여러분들 그냥 수업 듣고 복습 안 하고 그냥 한 달 몰아서 하지 뭐 그러고 슬렁슬렁 가면은요 시행착오를 겪지를 못하고 계속 맴돌게 되고 그래서 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무렵은 여러분들 벌써 추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초반에 고생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요. 자, 어차피 공부를 이제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21학년도에 여러분들 발령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2021학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든 뭐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이든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그날그날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직강 듣는 분들이나 인강 듣는 분들이나 직강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 시간에 좀 일찍 오시고 인강 듣는 분들은 일단 그 다음 강의 틀기 전에 좀 일찍 앉으셔서 그 전날 뭘 했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어지지가 않아요. 뭐 밤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내일 수업한 거 이번 주말에 막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다음 주 월화에 교육학 수업 들으면서 다 날아갔어. 그거 우리 전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오면 이상해요. 내가 아무리 즐겨보는 드라마라고 해도 수목 드라마 볼 때 수요일 날 드라마를 딱 보려고 앉으면 누구나 지난주 목요일 날 어떻게 끝났는지 일부는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 되살리라고 그 기억을. 드라마는 여러분들 그렇게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이해도 잘 가고 줄거리도 남한테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수목 드라마 수요일 날 할 때는 지난주 목요일 걸 보여주는 이유가 다 마찬가지 이유 아니겠어요? 근데 얘는 흥미도 없어 재미도 없어 정말 보기 싫어 근데 수요일 날 와서 앉으면 내가 지난주에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아침에 일찍 와서 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이나 겨울이나 학원처럼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환경이 받쳐주는 데가 없어요. 의자가 좀 불편하고 뭐 책상이 좀 좁고 이런 거는 뭐 맞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겨울에 지나치게 따뜻하고 여름에 지나치게 시원하고 춥고 장갑 끼고 있고 모자 쓰고 있고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물론 공부하는 장소는 본인이 선택을 하고 가장 효율적인 공간을 찾아야 되겠지만 수업 시작하기 직전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지하철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유 나는 기억력이 좋아서 그 전날 보고 뭐 땡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복습만 꼭 하시고 수업 새로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공부한 거를 한번 상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오늘 문장론 공부하는데 의문론부터 형태론까지 다시 다 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문장론 3번째 시간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걸 한번 돌이키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잔소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받으신 자료는요. 우리 조교들 지금 막 2차 준비하고 그래갖고 지금 아직 그 정해진 조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칠판에 아직 안 써 있는데 좀 자리를 잡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프린트를 받으시면은 오늘 프린트가 뭐뭐 뭔지 아마 칠판에 써 있을 거예요. 그거랑 맞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프린트를 나눠 드릴 때 오늘 프린트 여러분들 3덩어리 받으셨죠? 이거는 그냥 오늘 보는 거예요. 요거 뭐라고 돼 있냐? 수석 합격반 그래갖고 수업 계획 1년짜리. 이거는 오늘 보고 치우는 거고 집에 두고 다니셔도 되고 뭐 비닐로 파일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게 나름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수요일이 여러분들 문법이고 목요일이 지금 문학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은 언제나 빔 자료가 나가겠죠. 근데 오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날 뭐 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목을 구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딱 보기에 뭔가 다르죠. 요 맨 위에 기본 이론서 문법 보충 빔이라고 써 있고, 얘는 이게 나름대로 여러분들 히읗, 미음, 티읕이 한문총이에요. 한문총 목차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언제나 이렇게 병행해서 드려요. 얘가 얇고 얘가 두껍긴 하지만 얘는 한문총이고 얘는 기본 이론서니까. 근데 언제나 우리가 기본 이론서 문법 빔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한문총을 볼 거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한문총만 열심히 해보자라 그래서 한문총 가지고 수업을 한 게 작년부터예요. 2019년. 그 전까지는 우리말 문법론 보고 뭐 의문론은 딴 데서 띄워오고, 그 유명한 우리말 문법론은 그 안에 의문론이 없어요. 그래서 의문론 파트는 딴 데서 떼고 형태론, 문장론, 우리말 문법론으로 보고, 우리말 문법론에는 의미론, 화용론도 없어요. 그래서 의미론, 화용론은 너 딴 책에서 가지고 오고, 그때는 우리말 문법론이 대세였으니까. 근데 좀 한문총이 시험의 대사가 되면서 작년에 한문총을 이제 빔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너무 안 좋아요, 이 책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2018년 12월에 크게 착각을 한 거죠. 어쨌든 저는 알잖아요. 책 보면 이것만 봤는데 설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그냥 쭉쭉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수업을 해보니까 어머나 다들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 기본 이론 빔 안에는 정말 기초가 되는 얘기들이, 나는 이 책이 최고 같아. 우리 기본 이론서 문법책 있잖아요. 이거. 얘는 베이스가 옛날, 지금은 고려대 계시죠. 옛날 그 홍대 계시던 이광규 선생님 학교문법론이에요. 이 책이 체계가 굉장히 좋아요. 체계가 굉장히 좋고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배열이 좋고, 그리고 아주 심도 깊은 얘기 이런 건 없어요. 차라리. 차라리 없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죠. 뭐 수학으로 따지자면 구구단이라고 너무 미안한가? 근데 구구단을 다 못 외웠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미적분을 풀라 그러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나는 미적분도 잘해. 그래서 한문총을 보니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적분부터 나갔더니 구구단을 아직 다 못 외우신 분들이 내가 이 공부를 포기해야 돼 이런 눈빛이 보이면서 너무 좌절하고 뭐 이래서 그래서 작년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기본 이론서 빔을 이제 추가해서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자아 성찰을 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덩어리로 끊어서 기본 이론만 이제 그 학습을 충실히 하고 외울 걸 외우고, 한문총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는 빼고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만 골라서 보자. 라고 좀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언제나 프린트는 이렇게 좀 쌍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번호를 언제나 매겨요. 기본이론 수업 문법 보충빔 1, 그리고 다음 주에 뭐 2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3을 드리고 그러겠죠. 근데 보니까 1, 3이 고 2가 없어. 그럼 어떡해? 어떡하게 사무실 가서 새로 받아야죠. 근데 이게 뭐 뚜껑꾸리하고 잘 잃어버리고 그러시진 않는데, 프린트를 새로 이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연도 되게 많아요. 뭐 우리 집 개가 이걸 찢었네, 뭐 커피를 엎었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직강이니까 아무로 IT칭 말고 거기는 보강보로 들어가는 거고, 아무로 임용인가? IT칭에서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직강 사이트에 가시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등록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드리는 모든 자료는 출력을 새로 할 수 있어요. 종강 후 일주일 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종강이 지금 2월 말이거든요. 2월 말 정상 종강이 돼요. 이번에 설 연휴에 나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 정상 수업을 하기 때문에 황고른 선생님은 금요일날 수업한다 그러대요. 원래 안 놀아. 좀 성격이 이상해. 맨날. 어쨌든 그 표 끊으실 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2월 말 종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종강 후 일주일이 아니라 이거는 2월 종강이니까 요 한 텀이. 그러면은 3월 첫째 주까지 모든 거는 무제한 출력할 수 있어요. 나는 빔을 애당초 2개씩 출력하면 참 좋다고 생각해. 실제로. 나중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찢어버리고 싶은 분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여기 뭐 고시원 사시는 분들, 원룸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출력하려면 너무 불편한 데다가 이것도 돈이에요. 어디 가서 출력하려고 그러면. 출력한 적이 얼마인가? 그래서 그냥 잃어버리신 분은 사무실 가서 있다 그러면 받으시면 돼요. 없다 그러면 본인이 출력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게 직강 듣는 분들은 직강 사이트에 올라가서 언제나 이걸 자료를 올려놓거든요. 새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의문론이 끝날 때까지는 앞부분이 끝났더라도 설마 여러분들이 요거 3페이지 수업했다고 이거 띄워놓고 가져오지 않겠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분리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이 앞에 목차가 있고 그 뒤에 요런 박스가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 2.2, 2.1 그래가지고 사실상 페이지가 새로 매겨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 따로따로 복사를 해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오늘 나갈 자료는 그러면 10종류예요. 그럼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묶어가지고 드리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다 나누면 아마 4덩어리로 나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2.4를 하고 있을 때, 2.4는 아마 다음 주에 할 거예요. 2.4를 공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2.1을 집에다가 두고 오진 마시라고요. 의문문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냥 들고 다니세요. 그냥. 그 앞에 걸 찾아볼 일이 꼭 나와요. 이게 완전히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수업 시간에 펴볼 일도 있고 쉬는 시간에 펴볼 일도 있고, 그리고 뭐 집에 가는 길에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 참 드물잖아요. 뭐 독서실 갈 수도 있고 도서관에 갈 수도 있고 남아서 공부하실 때 이전 거를 볼 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덩어리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프린트 안내 드렸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세요. 오늘 첫날이라 잔소리가 많습니다. 자, 이거를 다 거치면 우리 종강이에요. 작년 11월 첫째 주에 종강할 때, 다음 개강은 2달이나 남았구나. 그 기간에 뭘 할까? 개강이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금방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11월, 12월 하고 이 2달이 나한테는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게, 우리 집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가거든요. 대학에 가겠지. 이제 발표가 남았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11월 첫째 주에 이제 종강을 했는데 얘가 둘째 주에 수능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얘 눈치 보고 이제 비위 맞춰야 되니까 집에 현모양처 마냥 위선적으로 앉아 있었고, 그리고 수능 본 다음에 얘 그 수시 논술 보느라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국이라 그래봤자 2군데 갔나? 그러고 나니까 11월 말이더라고요. 11월 말이고 12월 들어서 성적표 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뭐 정시 원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이없이 휙 갔어요. 2달이 그냥. 나는 정말 종강하고 이번에 2달 만에 이걸 하는 건데, 수업을 하는 건데, 지난 2달은 여러분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갔거든요. 이 2달이 여러분들 5번 지나면 또 시험이에요. 지금부터. 이게 시험이 여러분들 별게 아니에요. 시험이 또 돌아온다는 게. 그게 되게 그래요. 시험 치는 사람들은, 수험생들은 그날 하루하루는 힘들고 수업 시간 1시간 1시간은 힘든데
2달은 후딱 가요. 4달도 후딱 가고 10달도 금방 갑니다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7월 개강을 하면 한 덩어리예요. 그게 1, 2월, 3, 4월, 5, 6월은 그래도 좀 똑똑 끊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하반기 들어가면 정말 정신없이 훅 갑니다. 10달이에요. 10달. 10달이니까 10달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1월 첫째 주니까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10달이라고 치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니까 그냥 마음을 좀 다스리고 다 같이 그냥 뭔가 직강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하니까 묻어가는 힘이라는 게 좀 있어요. 아무래도 화이팅 하시고 자 1, 2월 보시면 여러분들 이쪽 위에 수요일이라고 써있고 요 밑에 여러분들 목요일이라고 써있죠. 1, 2월 달에는 여러분들 뭐 실력반이고 3, 4월은 실력 향상반이고 이건 내가 그냥 지은 거고 1, 2, 3, 4월은 여러분들 연속반이에요. 연속반이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1, 2, 3, 4, 5, 6월 달이 연속반입니다요. 자 그래서 1, 2월 달에 여러분들 한국어 문법 총론 1, 2권이 다 필요해요. 저는 오늘 1권만 가지고 왔지만은 1, 2권이 다 필요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2권은 의미 화용론이 들어있지만은 중세국어하고 국어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현대국어에서 의문론 나갈 때는 의문론만 열심히 나가요. 그냥 현대국어만. 그래서 현대국어 의문론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현대국어는 형태론 나가고 중세국어 의문론을 시작해요. 이거 동시에 나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한문총에 있는 의문론은 현대국어 의문론도 있고 중세국어 의문론도 있는데 얘네의 체계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국어 의문론이 끝나고 중세국어 의문론을 시작하면은 뭔가 비슷한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세국어는 한 2, 3주 있다가 아마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한문총 2권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문총 2권을 여러분들 들고 다니시면 좋은데 그냥 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들고 다니어 보다가 나는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간다 이러신 분들은 책 굳이 들고 다니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선택하세요. 본인이 선택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주로 빔을 봐요. 그리고 교재를 뭐 딱히 뭐 펴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근데 빔만 보면 큰일 나요. 얘는 제가 개조식으로 끊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교육론 시간에 나눈 표지라는 거 있죠. 접속어, 이음말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잘 가지만 이것만 복습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원본 꼭 보셔야 돼요. 원본. 여러분들 돈을 아낄 때가 있고 안 아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안 아껴야 돼요. 이거 사는 거는. 이거는 꼭 사셔야 되고 그리고 얘요. 이거 안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도 빔이 굉장히 그 개조식에다가 기본 이론 빔은 여러분들 아까 한문총 빔보다 얇았잖아요. 그 이유인 즉슨 얘는 훨씬 요약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본 이론서 빔은 기본 이론서 빔만 들여다보면 진짜 암호예요. 암호. 갑자기 표가 툭툭툭 3개가 나오는데 이 표 3개의 관계가 뭔지 집에 가서 기억 안 나요. 그거. 서술형으로 꼭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 결국은 내 자랑 뭐냐면요. 이 뒤에 정말 이거 글씨 포인트 6 뒷부분 이 부분에 문법 교과서 학습활동하고 답이 실려 있어요. 근데 나는 문제 쭉 실고 답 뒤에 실는 거 싫어하거든요. 문제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6차 문법, 7차 문법 교과서 학습활동이 지금 다 실려 있어요. 어문규정도 웬만한 거 실려 있고 여러분들 이 뒤에 거 꼭 푸셔야 돼요.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얘는 뭐 그때그때 푸실 필요는 없고 뭐 5월달 뭐 노는 날 없날 뭐 부처님 오신 날 5월달인가요? 아니 뭐 현충일 뭐 제헌절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왜 3, 4월 수업 끝나고 5, 6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뭐 일주일 중간에 이제 쉬고 이럴 때 있거든요. 우리가 8주 수업이니까 9주가 나오면 한 주는 쉬잖아요. 그럴 때 날 잡아서 이거는 하루에 푸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푼다 그러면은 찢어버리고 싶죠. 근데 6월달, 7월달에 푼다 그러면 이거 진짜 하루치예요. 하루치. 그래서 그때 내가 이 문제는 너무 구려 이런 문제를 교과서에 왜 실렸을까? 고등학생 문법 교과서니까 당연히 그렇죠. 구리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지워버리고 내가 앞으로 꼭 다시 봐야 될 것.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 여기서 표시해 놓고 나중에 시험 전에 또 보고 그러셔야 돼요. 얘는 실제로 여러분들 중세국어 국어사까지는 책 반 정도예요.
나머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얘가 유용합니다. 이거 연습 문제 여러분들 문법 교과서 연습 문제는 고등학생들 보라고 내놓은 문제긴 한데 굉장히 수준이 높은 문제들이 실려 있어요. 고등학생들한테 거의 무슨 엿먹어라 수준의 문제가 들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서술격 조사 이다에 대해서 막 교과서에서 막 서론을 이렇게 막 이론을 풀어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보지 않으면 뭘로 볼 수 있을지 모든 별로 토의해 보자. 그럼 애들이 제가 생각할 땐 매개모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용어나 전미사입니다라는 답이 나오겠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그런 문제들이 쭉 실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온 적도 있고 의미화용론까지 다. 뭐 형태론에서도 문제 똑같이 나온 적 있고 지금 문법 시험인데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보편적인 문제가 좀 주로 나오거든요. 문법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이때까지 시험 문제 뭐 예문은 좀 다르다고 해도 정말 한 70% 이상 거의 똑같은 문제를 골라내라 그러면은 못 골라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꼭 푸셔야 돼요. 얘는 굉장히 좀 유용해요. 여러 가지가. 그리고 얘도 앞부분에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풀려있는 이론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재명은 한국어 문법 총론 1, 2하고 문법 기본이론서가 얘예요. 학교문법이 얘 지금 파란색. 자, 얘네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여러분들 빔 자료는 드리고 그리고 학습 영역은 여러분들 1, 2월이나 3, 4월이나 똑같아요.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근데 해보니까 1, 2월에 형태론을 좀 하다가 말더라고요. 형태론 한 뒷부분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3, 4월에 문장 의미 활용하고 중세국어는 여러분들 한 1월 셋째 주 정도부터 이제 쭉 병행이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1, 2월하고 3, 4월은 여러분들 교재가 지금 똑같은 거죠. 한문총 1, 2 그 다음에 학교문법의 이해 그리고 그때그때 빔자료 드리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면은 이제 여기서 이 뒷페이지를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넉 달 그리고 5월 달도 사실 좀 침범을 해요. 5, 6월 달은 여러분들 좀 이제 그 빈틈 메우기 때문에 5월 달을 약간 이제 뭐 침범을 한다고 했을 때 뭐 1, 2, 3, 4 하고 5월 한 초순까지 한문총 1, 2 그리고 우리 학교문법에 의해 3권을 띄는 거잖아요. 근데 한문총 2는 여러분들 책을 한 반도 안 봐요. 반도 안 본다고 해서 안 사시면 안 돼요. 그거 내가 이 책 파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 사라 그러는 건 여러분들 의미가 있겠죠. 나 이분이랑 안 친해요. 이분은 나 알지도 못해. 근데 한문총 2는 여러분들 실제로 의미화용론이 있고 그리고 저기 그 뭐시기냐 국어사하고 중세국어가 있고 중간에 어문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어문 규정이 지금 안 나와요. 옛날에 객관식 시험을 칠 때는 어문 규정 정말 징하게 내가지고 우리 막 머리 복잡하게 했는데 지금은 어문 규정을 서술형 시험에서 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파트가 이만큼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걔도 여러분들 꼭 구입은 해서 국어사하고 중세국어 공부하실 때 원서는 꼭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들 치러진 시험을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한문총이 대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3, 4년 전, 뭐 2, 3년 전까지는 우리말 문법론이 대세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분은 계속 대세네. 그죠? 우리말 문법론이 대세일 때도 이분이 2명의 저자 중에서 1명이었단 말이에요. 고영근 선생님하고 구봉관 선생님 책이니까. 근데 고영근 선생님이 완전히 물러나셨어요. 이젠 연세가 연세이시니만큼. 그리고 나는 무슨 고영근, 무슨 남기심 이런 그 단어를 들으면 생존에 계신지 네이버를 찾아봐요. 그럼 출생연도만 나오고 비어있으면 아직 살아계시다는 얘기잖아요. 30년생인가 32년생인가 어쨌든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뭐 연구하시다가 최근에 물러나셨대요. 그 이후로 이분이 완전히 그냥 국문학이 아니지 국어 문법은 그냥 이분이 독주를 하고 계시다라는 소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임용시험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책에 영향을 받게 됐고 그거를 무시를 못해요. 옛날에 우리말 문법론이 시험의 대세일 때에는 정말 딱 폈을 때 여기서 시험에 나와. 우리 시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험에 이 책에서 나온다고 해도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을 조합해서 문제를 만들지 이렇게 폈을 때 177페이지 여기서 문제 나왔다 이런 일은 정말 없었거든요. 우리말 문법론이 대세일 때는 실제 시험 문제가 그랬고 예문도 똑같아요.
근데 예문이 똑같아도 사람 이름은 바꿔야 되는데 철수영이 사람 이름까지 똑같이 나와. 그때는 내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책을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내나? 근데 예문 안 바꾸는 거 그래 뭐 무성일 수도 있지. 근데 어떤 시기마다 뭐 유행하는 책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시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책이라는 건 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말 법론에서 나도 책 안 바꾸고 그걸로 계속 수업하면 좋죠. 인생이 편하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시험의 대세가 되는 책이 바뀌니까 얘로 갈아타는 거죠. 이번에도 시험에 여기서 아주 구석진 부분에서 나왔고, 그러면 얘 두 권만 보면은, 한 권 반만 보면은 여러분들 천하무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책들이 있어요.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게, 아유, 영원한 고전인 여러분들 우리말 문법론. 하고, 같은 얘기를 해도 굉장히 쉽게 하시는 나찬현 선생님 책. 예.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나찬현 선생님 책이 굉장히 좀 이해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없거나 이론이 부실한 건 아닌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세하고 그게 또 주의 편이 있잖아요. 단어도 다 찾아놓고 그리고 예문 해석도 다 돼 있고 이러니까 중세국어는 특히 좀 편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법론도 좀 봐야 되고 나찬현 선생님 책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중세국어도 요즘에 이걸로 나가지만은 중세국어에 여러분들 영원한 고전,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도 좀 봐야 되겠고 이게 우리가 한 2, 3년 전까지 메인 교재로 쓰던 거예요. 주 교재로 쓰던 것들. 얘네들을 안 보면 사뭇 불안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게 요즘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이익섭 선생님 책에서 아주 독특한 내용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익섭 선생님은 이익섭 선생님 단독으로 책을 내시기도 하고 이익섭, 채환이 좀 커플 같잖아요. 그 두 분이 같이 책을 내시기도 하는데 이익섭 선생님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골라봐야 되고 의문론은 여러분들 양순희 선생님 책이 굉장히 자세해요. 이문규 선생님 책도 자세하지만 그래서 이문규, 양순음이 아니라 양수님, 이익섭 선생님 책을 좀 더 봐야 돼요. 우리가 1, 2, 3, 4월에 하지 않던 내용들을 5, 6월 달에 이익섭 양수님, 이문규 선생님으로 보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5, 6월 달이 틈새 메꾸기 밤이에요. 이때는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1, 2, 3, 4월에 만약에 뭐 현대국어에서 뭐 사동피동을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이제 보충으로 들어갈 책이라고 제가 언급드린 거에서 주로 이익섭 선생님 책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피사동 내용만 골라내서 거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 문법 공부할 때 이거 책 3권이 요즘 대세라니까 3권을 모두 보리라 이러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7, 80% 머리에 넣고 100%는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리고 다른 책을 잡아서 보면은 너무 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킵하고 새로운 것만 추가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1, 2, 3, 4월에 책 3권 쓰고 5, 6월 달에 이때는 책세라는 얘기 안 해요. 프린트로 합니다. 그래서 보충하고 사도 좋지만 굳이 사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러면 아까 한 3, 4년 전까지 대세였다는 책들은 요즘에 필요 없느냐? 그게 왜 필요가 없겠어요. 썩어도 준치인데. 그래서 걔네들도 봐야 되거든요. 걔네들을 보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죠. 보강계획, 인강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 안에 보강, 우리말 문법론, 현대국어 문법에 의해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중세국어 문법에 의해 위에 2개가 현대문법이고 밑에 2개가 지금 중세국어 문법이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보강 보시면서 충격을 좀 완화하려고 제가 시간까지 써놨잖아요. 우리말 문법론 다 보는데 총 110시간. 이거 다 센 거예요. IT팀 들어가서. 그 나머지 것들 한 30시간, 한 200시간 투자하시면 되네. 이거를 계획성 있게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번에 우리 기출문제집 벌써 나왔잖아요. 기출문제집 작업하면서 이번에 답 달고 이러면서 뭐 문학은 원래 그러내고 걔는 이제 내일 말씀드리고 문법도 문제를 보면서 야 이거 문법 문제 다 맞추려면 야 2, 3년치 수업은 봐야 되겠다 라고 우리 연구원들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뭐 어차피 한문총에만 있는 이론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문법책이니까 대부분의 책이 있죠. 대부분의 책에 들어있는 아주 보편적인 내용도 시험에 나오지만 한문총 아주 구석진 데에서도 문제가 나온 게 있고
우리말 뽑는 아주 구석진 데서 문제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 문학에 비해서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하다 그러면 뻥인가? 우리가 시간 투자는 문법에 더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하는 수업은 문법에 더 치중을 하고, 문학은 여러분들 제가 좀 뭐라 그러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보강을 많이 드리거든요. 문법은 다 같이 앉아서 좀 외우게 하려고 이제 억지로 좀 시간 수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전에 대세였던 책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보강을 90시간이니까 딱 200시간이네. 시간도 좋다. 알아서 보세요. 그럼 너무 어이가 없겠죠. 뭘 봐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공부를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면 나는 정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선생님보다 잘해.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러신 분들 정말 알아서 보시면 돼요. 우리말 본문에서 나는 체험 부분 안 봐. 뛰어넘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방법을 강요하지 않는데, 지금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이 보강 200시간 중에서 내가 도대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란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리하여 여러분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카페 들어가시면은 카페 주소는 여기 책 앞에 써 있죠. 윤희재 행복한 국어 다음에서 치면은 카페로 이제 바로 나와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수강회원 자료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길 들어가면 여러분들 매일매일에 여러분들 제가 진도표를 만들어서 실어놔요. 심지어 오늘 건 미리 실어놓고 왔어. 거기까지 나가겠다는 집념으로. 그래서 오늘 1월 8일 수요일이죠. 그래서 진도표가 위에 공지로 떠 있기 때문에 올해가 다 갈 때까지 걔네들의 메뉴에 있거든요. 문법 진도하고 문학 진도하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문법 진도에 들어가면 1월 8일 수요일 날 배운 것들이 기본 이론서 비문 요런 거, 한문총 비문 요런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오늘 공부를 했지.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제가 박스를 나눠서 그러면 이번 주에 봐야 될 보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다라고 거기다 올려놔요. 그래서 영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그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너무 오밀조밀하게 오늘은 보강 1에 몇 강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세요. 이게 아니라 좀 넉넉 잡고 써놔요. 그러니까 오늘 1월 8일이다, 내일이 1월 9일이다 그러면은 이번 주 첫 주는 충격을 좀 덜 주기 위해서 보강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1월 8일 밑에다가는 적어도 1월 셋째 주까지는 현대국어 문법의 2에서 어디는 보셔야 됩니다라고 거기다가 넉넉 잡고 언제까지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진도표는 계속 앞에서 뒤로 이제 돌려가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기출문제 풀면은 기출문제 푼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우리 오늘 요만큼 풀었지만은 몇 페이지 몇 번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안녕이지만 이라고 보강표를 굉장히 자세히 올려요. 그래서 그때 그날 보고 오셔야 돼요. 그거를 뭐 출력을 해달라, 막 PDF로 바꿔가지고 막 자료실에 실어달라. 근데 카페에 떠 있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날 들어가 체크하시고,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그날 수업 나간 거, 그리고 강제 보강, 그리고 자율 보강, 거기다가 쭉 써놓으니까 그거 보고 쫓아오시면 돼요. 그걸 출력을 하실 필요도 없고, 옮겨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제 수업 시간에 핸드폰 갖고 들어오거든요. 제 수업 시간에 여기서 뭐 연예계 뭐 이렇게 소식을 뭐 조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수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전이 필요하더라고요. 난 사전이 앞에 메인에 있거든요. 다음 사전도 있고 지금 네이버 사전도 있고, 네이버 사전이 국립국어원 사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돈 주고 이것도 샀어요. 반이어 사전, 유의어 사전도 샀어요. 이게 필요해갖고 내가 요즘에 핸드폰 갖고 들어와요, 그냥. 그리고 어쩌다가 갑자기 막 벨이 울리고 그러기도 하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핸드폰 절대로 안 갖고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핸드폰 위에 올려놓고 이거 보고 있으면은 나도 기분 상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핸드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기분 좋을 리는 별로 없잖아요. 뭐 가려지긴 하지만. 근데 사전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은 우리가 임용생으로서 맨 앞칸에 빼놓으세요. 그게 제일 유용한 게 여러분들 다음 사전하고 네이버 사전이에요. 다음 사전은 중세 국어를 찾으면 예문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네이버 국어 사전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표준국어 대사전이잖아요. 표준국어 대사전은 여러분들 종이로 나오지 않는 사전이에요. 국립국어원에서. 얘는 꼭 여러분들 메인에다 띄워놓고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실 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웬만한 중세 국어들도 여러분들 다 나오기는 나와요. 그래서 사전을 보시면 고어 찍는데 좀 힘들어서 그렇지. 자, 보강이요. 책 몇 권을 드리는 거냐면은 4권을 드리는 거예요. 4권을 드리는 건데,
계속 강조 말씀드리지만요. 이때까지 공부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카페 안에 있는 진도표 보시고 계속 쫓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6개월 동안 건드리는 책이요. 한문총 1, 2, 그 다음에 우리 기본이론서, 그 다음에 이익섭 양수님 선생님 책에 이문교 선생님 책은 여기다 실어놓진 않았어요.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안병희 선생님 책, 그리고 안병희 선생님 책도 여러분들 찔끔 봐요. 찔끔. 아주 부족한 부분만. 그리고 보강에서 책 4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법책을 10권 정도를 보는 건데 10권 정도를 보는데 그거를 한 장 한 장 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뽑아서 보는 거죠. 그리하여 여러분들 우리말 법론하고 표준주세국 문법론 이거는 여러분들 4대생 내지는 복수전공 국어교육과 학생으로서 이거 2권은 가지고 계실 거고, 그 나찬현 선생님 책이 문제인데 얘는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그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 편이 따로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법론하고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을 원서 꼭 사서 옆에 펴놓고 보시고, 얘네들도 다 빔자료 나가요. 다 빔으로 하니까. 근데 현대국어 문법의 얘도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 아닌 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빔으로 보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밑에 보강에 있는 것들은. 그럼 이제 문법 수업은 그렇게 우리가 한 바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3, 4페이지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여러분들 우리말 문법론 수업 차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 체크하면서 가시라고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계획 잘 세우시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말 문법론이잖아요. 우리말 문법론인데 1강이 의문론이야. 우리말 문법론에 의문론이 없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말 문법론을 우리가 그 메인 교재를 사용할 때는 의문론을 딴 데서 가지고 와서 의문론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책 제목 써 있잖아요. 학교문법교육. 이거는 여러분들 책 절대 안 사셔도 돼요. 이거는 아예 여러분들 빔도 드리고 요 의문론 부분을 갖다가 워드 작업을 해서 따로 띄워놨을 거예요. 아마 뭐 빔만 보셔도 상관이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말 법론 이제 수업 차례가 쫙 나왔으니까 체크하시면서 늘 이제 후속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문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의문론 보시고, 우리가 형태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형태론 이제 진도대로 따라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1, 2, 3, 4월까지 이 보강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이라 어설퍼서 어디 봐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도표에다 이거 올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말 뽑는 수업 차례가 3, 4, 5, 6페이지. 그 다음에 나찬현 선생님 현대국어 이제 진도표가 7, 8페이지. 인데 여러분들 얘만 해도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 토요일 특강으로 하던 거거든요. 토요일 오픈 수업으로 하던 건데, 얘네들은 어차피 뭐 그 우리 주중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부분부터 뽑아서 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차례가 여러분들 첫 시간부터 문장론이네. 문장론의 문장 종결, 부정,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전문적으로 나오는 거고, 뭐 인용절. 근데 이제 형태론 중에서 좀 아리까리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보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수업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판이 짜여졌는지 점점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말 법론이 여러분들이 이때는 메인 교재였으니까 다 하고 여기서 부족한 거를 나찬현 선생님 측에서 뽑아서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죠, 수업이.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그 뭐라 그러냐, 문법 보강에 여러분들 차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강 보신 거는 표시하시면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가 비었는지 알 수 있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거 지난주까지 봐야 되는 건데 못 봤네 그러면은 거기는 색칠 안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봐도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봐야 된다고. 그리고 이런 뭐 4강도 4-1, 4-2, 4-3, 4-4 이렇게 끊어져 있잖아요. 이게 하루치니까 이 안에서도 봤는데 나 너무 졸았어. 내일 다시 봐야 돼. 아니면은 정말 잘 듣고 메모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해도 이거 너무 어려워. 나중에 다시 봐야 돼. 그러면 체크하셔야 되고. 집에 가서 출력하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출력하기에 불편합니다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이것도 일이에요, 집에 가면. 그래서 일부러 출력 다 해서 드렸어요. 그때그때 이제 쫓아오시면 됩니다요. 이제 목록까지 다 드렸으니까. 그런데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여기는 또 문학보강이야.
자, 내일 할 얘기를 여러분들 약간 땡겨서 할게요. 왜냐고? 내일은 이거 안 갖고 올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목요일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문학 수업이에요. 그래서 문학 기본 이론서,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산문 4권. 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출판사를 바꿨어요. 출판사를 바꿔가지고 종이질은 좀 달라졌을 텐데, 작년에 쓰시던 책 그대로 쓰셔도 돼요. 제가 문학책은 일부러 안 바꿔요. 작년에 쓰던 거 계속 쓰시라고. 그리고 페이지가 바뀔 수는 있는데, 문학은 페이지 바뀌어도 여러분들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작품 찾아가지고 번호 쫓아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그 안에 뭐 주요 이론이 1, 2, 3, 4, 5번인데 내 책에는 3번이 없어. 나중에 옆 사람 거 그냥 좀 옮겨 쓰던가 사진 한 장 찍어갖고 가서 어떻게 이렇게 메모하면 되고. 문학책은 여러분들 큰 변화가 없으니까 한 3년 전거부터는 계속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 책하고 올해 책하고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똑같아요. 페이지도 똑같아. 디자인이 좀 다를 뿐이지. 현대소설이 달라요. 현대소설에서 크게 다른 건 없고,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그 책값 안에는 저작권료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작권협회에다가 특히 고전시가고 고전산문을 안 줘도 돼요. 저자들이 다 오래전에 죽어서 그들한테는 저작권료를 안 줘도 되는데, 현대시, 현대소설 책 안에는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의 자손이 이후 30년에서 50년 동안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웃지 못할 얘기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된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저작권협회에서 뭐 뿜빠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작권협회에도 그 뭐라 그러지? 타협을 안 하는 작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소설은 지문을 다 뺐어요. 지문은 수업 시간에 드려야 돼요. 그냥. 출판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현대시도 다르구나. 한 사람 거 뺐다. 돌아가신 분의 사모님이 그걸 주장하셔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지? 등록이 안 된 작가에 대해서 작품을 무단으로 쓰면은 이게 굉장히 출판사에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페이지만 달라졌지 여러분들 이론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시가 빠지고 소설이 빠진 거.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드려요. 그리고 그게 다 빠진 것도 아니라 몇 개. 예. 그러니까 이제 문학책 사가지고 작년 거랑 페이지 다르다고 여러분들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탄탄한 거는 작년 거죠. 사실 작품이 다 살아있으니까. 근데 올해 건 빼버렸는데, 저는 어쨌든 올해 책 기준으로 수업을 하니까 이제 그 페이지 말씀드릴 때 고쳐가면서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작년 책으로 이제 계속 보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목차 보여달라 그래갖고 목차 사진 찍어가지고 목차만 고쳐놓으세요. 페이지만. 네, 거기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리하야 문학시험의 추세는요, 참 미친년 너를 띄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문학을 굉장히 수업을 어머, 이 깨알 같은 자기 자랑. 수업을 나름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잘한다, 뭐 엑설런트다, 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좀 이제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게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용 문법 같은 경우는 너무 수준이 확 높아지니까 고등학교 수업하는 거에 비해서 임용 문법 수업은 한 15년, 16년 그 정도? 근데 그 문학 수업은 23살 반, 24살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좀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은 걸 여러 번 했으니까 나 사람 사는 얘기니까 내 속에 뭔가 좀 체화가 돼서 이게 옛날 얘기하듯이 딱히 외울 것 없이 수업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왔어요. 이때까지. 예, 그래갖고 작년에 우리 조교가 아주 참한 조교가 이번에 시험 치고 와가지고 둘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문학은 야 이번에 그 문학은 우리 오래 했니? 보강에서 나왔니? 문제풀이할 때에서 나왔니? 그랬더니 아 그거 해법 11중에서 한 거라고. 그래갖고 너는 그걸 어떻게 기억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가 나는 거기서 되게 뭐라 그러지? 흐뭇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아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나랑 좀 오래 같이 있었거든요. 2, 3년 있었거든요. 아유 선생님 문학 수업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워 듣고 문제 맞히는 게 좀 있어요. 그 내가 응? 그러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다고. 주워 들으면 시험에 나오는 게 있대요. 근데 내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작품이 있냐면 그러면 시험은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학 시간에 여러분들 막 줄치고 공부하고 현관 펜치라고 여러분들 자 없으면 공부하기 싫죠. 막 줄 삐뚤어지면 막 정신 사납고 그런 습성들을 좀 버리고 앉아서 그냥 쭉 듣고 생각하고 이러는 게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본 이론서에 실려 있는 작품은 굉장히 고전적인 작품들이죠. 아니 고전시가 고전산문엔 당연히 고전적인 작품이 있는 거고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안에도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의 작품이 주류지 1990년대, 2000년대의 작품이 주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 시험은 일제시대, 뭐 전후문학 이런 데서 나왔었고 근데 가끔 가다가 어느 해는 하나도 안 나오고 갑자기 무슨 뭐 윤운명 원숭이는 없다 이딴 게 나오고 시는 뭐 여러분들 뭐 김기택 유리에게고 막 저자가 출제자가 어젯밤에 쓴 시 뭐 이런 거 나오는 것 같고 그래갖고 그 미친년 너를 뜨는데 계속 거기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이때까지. 예. 그래서 보통 우리 기본 이론서 4권 가지고 수업을 좀 하다가 너무 문학작품 시험 문제가 새로운 데서 나니까 에라 그러고 어느 해는 해법 11종 최근에 나온 교과서 기준으로 되어 있는 해법 11종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기본 이론서에 없는 작품도 골라가지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그걸로 공부하니까 또 시험 문제가 고전 쪽으로 돌아가. 그래서 최근 문학 시험을 한 10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은요. 그 중에 한 5년? 5번은 시험을 10번 쳤으면 5번은 우리 기본 이론서에 있는 작품들 가지고 아주 고전적인 이제 내용들. 나머지 5번 중에서 한 3번은 아 이게 뭐야 이런 거 시험지에서 처음 봐. 안석경 검녀 처음 봐. 윤우명 그 사람이 아무리 윤씨여도 내가 원숭이는 없다 이걸 보겠어요? 안 봐. 근데 나중에 내가 원숭이는 없다 그걸 쭉 보고 나니까 내용이 결국 카프카 변신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시험 볼 때 그거를 캐치를 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아유 시험 보는 시간이 이렇게 떨려서 그게 되겠어요? 그런 것만 잔뜩 나왔던 애가 한 3년. 그럼 한 2번 남잖아요. 2번은 적절한 복합. 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기본 이론서 위주로 갑니다. 기본 이론서 위주 4권 위주로 가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너무 바빠요. 그래서 얘는 보강을 해법 11종을 드려요. 얘가 여러분들 시간이 꽤 되더라고요. 보니까 1년치 문학이니까 당연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58, 58, 58, 36이니까 63, 18에다가 얘도 200시간이 훨씬 넘어가네요. 220시간 정도. 인데 얘도 문학 수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날 진도표 뒤에다가 오늘과 관계 있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써놓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문법 보강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다 체크가 될 거예요. 뭐 봐라 뭐라 그래갖고 일일이 거기다 제가 다 쓸 건데 이 여러분들 해법 11종에 있는 작품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날의 수업과 관계 있는 작품을 이거 바란데 해법 11종 안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이라는 게 우리 기본 이론서하고 영 색깔이 다른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1년 동안 하는 수업에 관계적으로 들어올 일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체크하셔서 보셔야 돼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무슨 조선 전기가사를 봤다. 그러면 해법 11종에서 우리가 조선 전기가사를 해법 11종에서 이걸 했으니까 같이 공부하세요라고 묶어드리지만 현대시 현대소설로 가면 여러분들 영 진도랑 안 맞는 독특한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했다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 범주 안에 넣도록 노력을 하겠지만은 얘도 220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공부한다고 쳐. 그럼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반 7시간이죠. 근데 내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9시 15분에 오세요. 9시에 오세요. 이렇게 되고 슬금슬금 5시에 끝내고 근데 중간에 점심시간 쓰니까 하루에 그래 이빠이 공부해서 7시간 공부한다고 쳐. 내일 개강주니까 내일 오후는 보강 안 해요. 근데 다음 주부터 보강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14시간 수목 그러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5시간이라고 치세요. 한 달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60시간을 공부하는 거고 2달이면 다 같이 120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이거 하나가 200시간이니까 거의 수목 수업을 3달 정도 한 양이 이거죠. 그죠?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이미 해놓으신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유리한 건 그거예요.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 우리말은 조사가 참 중요해요.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는 있고 계획만 효과적으로 세울 수도 있고 계획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 계획만 효과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는 것만 봐. 내가 모르는 건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거를 깨야 돼요. 공부 다시 하시는 분들은. 근데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잖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열심히 하면 되거든.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 거죠. 4학년 때 합격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열심히 해서. 지금 4학년 내지는 이제 지금 초수인 분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조언을 드립니다요. 그리고 다시 하시는 분들은 작년 종이 피지 마시고 자기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다시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 해법 11종에 있는 문학작품도 체크하시면서 오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학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오늘 뭘 했는지가 딱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오면은 고대가요에서 황조가를 볼 거예요. 황조가를 보고 나면은 고대가요는 여러분들 지금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정읍사잖아요. 근데 황조가하고 뭐 정읍사 수업을 해. 그러면 나머지 두 개 구지가하고 공무도화가는 강제보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고대가요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내일 2개밖에 안 하지만 고대가요 4개 중에서 2개는 강제보강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법 11종에서는 여러분들 구지가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면 해법 11종 보강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기본 이론서에 있는 작품이 한 덩어리 안에 만약에 4개가 있다 그러면 2개는 같이 하고 2개는 강제보강 드리고 강제보강은 어디서 냈는데요? 작년 수업. 그리고 해법 11종의 저 다양한 문학 뒤에 붙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도 우리가 이 그 주중에 하는 양보다 보강으로 들어가는 양이 훨씬 많아요.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해야 많이 하고 무조건 하고 무식하게 하고 일면은 무식하고 일명은 현명하게 하셔야지 빨리 붙습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의 시기마다 해야 될 고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는 전학 이런 거 잘 알죠.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전학 가보신 분들 있으세요? 새로 적응하는데 되게 힘들죠. 중학교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친구 사귀느라고 좀 이렇게 좀 위축돼 있죠. 그 기간도 다 통과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다들 친해져 있는 학교 3학년, 2반 이런 데 내가 전학을 가. 너무 위축되죠. 그걸 이겨내는 과정이 또 한두 달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적응하고 뭔가 내가 좀 적극적으로 무슨 이제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마다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는 여러분들 아직 꽃피는 청춘이니까 언제가 제일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 들어갈 때 힘들었나? 뭐 대학 들어갈 때 힘들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 전국은 넓고 갈 대학은 많잖아요. 자기가 원하는데 자기가 좀 더 좋은 데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대학을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요즘 못 가는 대학은 없잖아요. 저기 뭐 미달이 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임용시험은 내가 임용이 되기는 될 건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냥 합격하면 되지. 여러분들 인생에 그 고생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쭉 있는데 이 임용 보는 이 고생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생이 아니잖아요. 대학 갈 때는 고3 때 1년 받자. 아니 뭐 또 한다 그래봤자 2년 받자. 아니면 반수한다 그러면 뭐 2년 반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1년 안에도 누구나 갈 수 있어. 자기가 좀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임용시험은 여러분들 기약이 없는 고생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문제예요. 그 기약이 없는 고생이라 그래서 너무 기간을 넉넉 잡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집에서 어머니 저는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에 갑니다. 그래갖고 짐 싸가지고 올라오신 분들 요즘은 어머니 3년 기다리세요. 이러고 온대요. 아예 무슨 3년 그냥 1년 동안 하세요. 그냥 죽으면 돼요. 1년. 근데 그 죽으면 된다는 1년 안에도 재밌는 일들은 되게 많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 영화 하나 보러 나가고
그럼 그 영화 보러 나가는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한 달이나 뭐 한 2주나 3주 만에 뭐 친구 한번 만나서 놀고 그리고 요 안에서도 또 누군가가 생기고 옛날에 이 안에서 결혼한 커플도 나왔어요. 내가 저것들한테 속았다 이런 생각을 나중에 하긴 했지만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한 명은 발령 받았고 한 명은 중간에 그 취직했고 그냥 라고 부부의 연을 맺기도 하는데 그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미 하던 연애는 지속하시고 새로운 연애는 지금 새로운 판을 펼치시면 안 돼요. 심란해서 그게. 이 안에서도 오늘은 다들 이렇게 앞만 보고 다들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있지만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서로 가지고 온 간식을 이제 나눠 먹고 그리고 막 밥도 한번 같이 먹으러 나오고 집에 가는 길에 서로 고민되는 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직강 듣는 분들이 인강 듣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정신력이 강해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기가 좀 힘이 들기는 하지만 인강 듣는 분들은 화면 안에서 그래서 인강 듣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길가에서 만나면 울면서 반가워해요. 지난 1년 동안에 엄마 아빠보다 훨씬 많이 만나 뵀다고. 저는 댁을 처음 뵙지만 근데 그건 같이 반가워요 실제로. 그리고 그건 어찌 된 현상인지 모르는데 인강을 듣는 분들은 길거리에서 저를 잘 못 알아봐요. 알아보는 분들도 있지만 누구더라 저 사람이? 이게 훨씬 많아요. 화면에 나오는 얼굴이랑 진짜 얼굴이랑 좀 다른 면들이 있잖아요. 망년을 한다고 12월 말에 강남역 뒤에 있는 무슨 고깃집에 갔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술을 안 먹는 친구 한 명이 있어서 그 친구가 언제나 우리를 다 데려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차를 빼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킨다고 차 빼는 거 차가 너무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이거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 둘이 초저녁인데 이미 술이 됐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둘이서 팔짱을 끼고 나 이렇게 보더니 낯이 익는데 이 사람?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죠. 그냥 거기서 인사하면 일이 커져. 술 너무 취했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아가씨가 또 그치? 되게 많이 봤지. 둘이 얼마나 취했으면 내 면전에 대고 그래요. 낯이 있는데 이 여자. 근데 옆에 있는 아가씨가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지? 가자! 그리고 둘이 가는 거예요. 그 한 2걸음 가더니 뒤를 확 돌더니 야 인사해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랬더니 얘가 그냥 가자. 그러고 갔어요. 그 둘이 술을 깨고 나서 뭐 기억이 났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때는 수업을 볼 시기가 아니잖아요. 12월 달에는. 뭐 한두 달 뭐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겠죠. 근데 1년 동안 정말 인강을 다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거 다 합쳐보세요. 이거 200시간, 이거 200시간, 이거 한 달에 60시간, 70시간 문제풀이까지 그러면은 하루에 10몇 시간씩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알아봐요. 그리고 정이 들어요, 그냥. 그거는 일종의 병이죠. 그러니까, 그 인터넷 공간 안에 있는 사람한테 정을 붙이고. 근데 정을 굉장히 많이 붙여갖고 나는 얼굴도 모르는 인강 듣는 분인데 뭐 그 카페 통해서 메일도 자주 보내시고 쪽지도 많이 보내시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보내요. 같이 얼굴을 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할 얘기 있으면 와서 하면 되는 건데 인강 듣는 분들은 미치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뭐 뛰어내리고 싶어요부터 시작해갖고 뭐 부모님과의 문제, 애인과의 문제 온갖 얘기를 다 토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 바쁘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애 키워야 돼요. 이게 아니라 아니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세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거나 딱히 드릴 말씀이 없으면 답을 못해서 미안한 거지 참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 공감이 가요.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그 뭐라 그럴까 하소연이나 넋두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내가 겪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글을 써서 나한테 보내고 있는 이 사람의 정서 상태에 대한 공감. 왜냐고? 나도 공부 오래 했잖아요. 몇십 년 했잖아요. 이거 혼자 하는 싸움이잖아요. 물론 우리 연구원들 있고 초안 잡아주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랑 같이 일하지를 않았고 나 혼자 했고 나 혼자 공부했고 새 책이 나오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10대 번을 들여다보고 빔을 만들고 요약하고 이 작업을 혼자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외로움을 타는 직업이거든요. 인강 듣는 분들이 다 그래요. 인강 듣는 분들은 인강 듣는 분들대로 나름대로 이제 분출구도 찾으셔야 되지만은 힘을 좀 많이 내셔야 돼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러분들은 역시 외로운 싸움이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옆에 누가 앉아 있고 다 같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살짝 느끼고 가시거든요. 왜 직강 듣는 분들하고 인강 듣는 분들의 분위기는 살짝 좀 다릅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출퇴근이 아니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지? 통원? 통원은 여러분들 병원 같잖아. 어쨌든 아유 통학은 버스 말고 지하철로 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이 없으면 버스 타셔야 되겠지만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지하철 안에 있는 시간을 잘 쓰셔야 돼요. 드라마 보고 이러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고 빔자료 외우시고 꼭 외워야 될 거. 그래서 이거는 2개 있으면 참 좋으니까요. 나도 그래서 약속이 있어서 나가고 그럴 때 나는 원래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 6시에 있으면 적어도 한 5시 정도까지 근처에 가서 거기서 내 할 일을 하다가 6시에 딱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먼저 들어가도 어중되고 늦게 가는 건 싫고 그래서 언제나 뭔가를 볼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데 만약에 오늘 뭐 6시 약속인데 내일 모레 중세국어 수업이다. 다음 주에 중세국어 수업이다 그러면은 중세국어에서 요만큼만 복사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보고 카페에서 보고 줄 치고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해야 될 거 메모해 놓은 거 10장 복사해 나갔는데 그 중에 2장만 가방에 넣고 8장 버리고 들어와요. 그냥. 나는 그 부분을 다 한 거죠. 짜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빔자료의 유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스프링 하지 마시고 6월달까지 스프링 하지 마시고 6월달까지 여러분들 분야별로 잘 모아놨다가 그때 가서 여러분들 스프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근데 여기에 이제 까만칠 돼 있는 것들에 대한 목록이 뒤에 있는 거고 그러면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될 것과 스스로 보강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지금 이제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는 하죠. 그 1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강 잘 쫓아오세요. 그때그때 진도표 잘 확인하시고.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들 뭐 교재 안내인데, 교재 안내는 여러분들 아까 이거 보면서 다 했어요. 지금 1, 2, 3, 4월, 4월 달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 책은 한문총. 그리고 학교문법이 이해는 진짜 이 시간에는 펴볼 일이 없을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 원서 보시고, 그리고 한문총도 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좋은데, 이건 가지고 다니세요, 웬만하면.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저 보강, 문법 보강에 있는 것들, 문학 보강에 있는 책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입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해법 11종 이 책을 못 살 거예요, 아마. 왜냐?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11종인지 12종인지 새로 나왔거든요. 천재교육에서. 새로 나온 거 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작품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그 책 다 사가지고 목차 대봤더니 별로 달라진 것도 없더만. 한 5% 달라졌어요, 5%. 근데 우리가 기존에 보던 그 작품들은 새로 나온 책에도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임용생이면 해법, 얘도 역사가 길다. 해법 18종, 해법 14종, 해법 11종, 해법 12종 중에 해법 18종은 완전 교육과정이 다르고 11종 얘는 여러분들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비싸죠. 얘가 지금 한 세트에 한 7, 8만 원 하나? 낱개로 안 팔죠. 그리고 여러분들 임용 보려면 여러분들 초반에 책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안타까워하시면 안 돼요. 초기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요.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 안내 드렸고 빔 안내도 드렸어요. 이게 번호 매겨져 있으니까 번호 잘 챙기시고 6월 달까지 여러분들 스프링 하지 마시고. 왜냐? 기본이론의 의문론 있죠? 기본이론 빔에 한문총의 의문론 있죠? 아까 여러분들 우리마을법론 앞부분에 학교문법의 이해 있죠? 양순인 선생님의 의문론 있죠? 나중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의문론끼리 모아서 묶는 거예요. 이거를 2달 지나고 스프링하고 2달 지나서 스프링하고 보강 볼 때마다 스프링하고 이러면 나중에 짜증나요. 그리고 문법 빔 스프링은 어차피 나중에 해내야 돼요. 이게 양이 많아져서 정신이 없거든요. 문법 빔 스프링은 정해놓고 같은 집에서 하세요. 그래서 분류가 잘못되면 돌려서 빼서 끼워도 똑같거든요. 가서 해달라 그래도 해주고. 근데 스프링하는 집이 다르면 나중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자기가 뚫어가지고 자기가 하시더라고요, 이거. 간격 잘 맞춰서 하시고. 자, 교재 안내, 빔 안내 했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 안내도 여러분들 했죠. 현대국어에서 의문론 끝나면 그 뒤에 이어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한동안 중세국어는 안 합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안 해요.
자, 수업에 관련된 1년 수업 계획과 교재와 빔, 중세국어 안내 드렸고, 문학도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거죠. 아까 하면서. 근데 문학은 여러분들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현대소설을 갖다가 6주 정도로 해요. 6주 동안에 그 책 다 못 끝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골라서 하고 보강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학책은 여러분들 내일 가지고 와서 한번 보셔야 돼. 예. 그래서 문학은 여러분들 목요일 오전에 하는 한 2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문학 수업은 6월 달까지예요. 6월 달까지고 7월부터는 문제 풉니다. 예. 상반기에 여러분들 문학 수업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한문청 여러분들 구입하시라 그랬고 얘도 여러분들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서술형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 옛날에는 여러분들 제가 기출서답반이라 그래가지고 기출문제만 보는 반을 2달짜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풀이 약간 연습하고. 근데 기출문제를 뒤에 보니까 이전의 이론이랑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는데 좀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출서답반을 없애버리고 기출문제를 그때그때 풀어요. 그때그때 풀기 때문에 늘 들고 다니시면 땡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돈을 좀 써야 돼요. 사물함. 사물함 하나씩 맡으시는 게 좋아요. 이 책을 어떻게 안 읽어놓고 맨날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문법하고 문학하고 기출문제집을 갖다가 늘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매일 보지는 않거든요. 안 보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생각이 나서 어머 우리 옛날에 그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날 잡고 이 안에 있는 기출문제를 갖다가 뽑아서 지금 풀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 현대국어에서 의문론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최근 몇 년치는 같이 풀어요. 그리고 진도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게 작년에 해보니까 그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디가 이해가 안 갔는지도 캐치가 좀 되고 그리고 어디를 더 공부해야 되는지도 좀 바로바로 여러분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요. 문법, 문화 아마 교육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권 세트 낱개로 안 팝니다요. 아이고 왜 이렇게 비싸니? 아이고 책값 무섭죠. 왜 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그 경제 인구가 돼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 책값보다 더 무서운 게 월세. 월급 받아서 월세에 다 나가. 그럼 집에서 살면 되지 뭐. 근데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뭐 영등포구에 발령받았는데 집이 제주도야. 그러면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방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이 어디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일단 발령을 받으면은 교원공제에서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대출이 돼요. 바로 돼요. 그 뭐라 그러지? 대기 발령자도 돼요. 그 정도는. 근데 그걸 까먹을 수 없잖아요. 곶감 빼먹듯이. 그걸로 여러분들 전세 보증금하고 뭐 반월세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령도 아주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번화가에 받으면 월세도 너무 많이 나가요. 진짜. 교사 월급 초봉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한 달에 월세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내면 그럼 월세 60만 원 70만 원 내고 밥은 굶어? 그럼 월세, 밥값 이런 것들에 비하면 여러분들 책은 한 번에 쫙 구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들은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니까 초기 투자에 여러분들 좀 과감하시고 기출문제집 가지고 다니시고. 자, 수요일 목요일 수업이 둘 다 지금 9시 반 수업이에요. 오늘도 9시 반에 시작했고 내일도 9시 반에 오세요. 그냥 앞으로 진도에 쫓기고 그러면 9시로 살짝 제가 이제 밀 텐데 그때는 미리 공지를 할 거고 개강줄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큰 충격은 안 드리려고요. 4시 반까지로 써놨잖아요. 근데 4시 반에 수업을 하다가 4시 반이라고 해서 내가 뒷걸음쳐서 나갈 수는 없죠. 하던 걸 마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요일은 2시 반에 끝난다고 돼 있죠. 그건 뻥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목요일 오후에 보충 수업 있음. 이것도 내일은 안 해요. 첫 줄은 좀 살랑하게 갑시다. 다음 주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여러분들 원래 목요일 오후에 보충 수업 이런 거 없었어. 나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절대적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 중세국어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수업할 때도 기억나시죠? 한 4달 동안 토요일 날 나왔어요. 근데 토요일 날 또 나오는 것보다는 목요일 오후에 마저 좀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목요일날 문학 수업만 할 때 2시, 2시 반에 끝날 때는 점심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점심을 안 먹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시험 당일날 점심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심을 안 먹는 거를 연습을 시킨다는 미명하에 그냥 했죠. 빨리 끝내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는 밥을 많이 먹으면 그 뒤가 힘들어요. 나는 수업할 때 중간에 나는 정말 안 죽을 만큼 먹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해장국을 한 그릇 먹고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트름이나 이거 어떻게 가릴 수도 없어. 옛날 이건 띄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밥을 먹고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5교시 수업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5교시는 듣는 학생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숨이 안 쉬어져요. 내 뜻대로 호흡이 안 돼. 배가 불러서. 그리고 심지어 서서 졸 때도 있어. 그래서 정말 수업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러세요. 점심 안 먹어요. 그냥 안 죽을 만큼. 안 죽을 만큼 먹으면 김밥 2알이면 되는데 그죠? 그래도 반은 먹지.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을 아침 안 먹고 와서 한 포 고복하고 나면 오후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내가 밥을 못 먹게 하려고 용을 써요. 그래서 2시에 끝날 때는 중간에 20분짜리 쉬는 시간 주고 아예 밥을 못 먹게 했고 9시 반부터 4시 반, 5시까지 할 때는 여러분들 점심시간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점심을 안 먹어. 근데 많이 못 먹게 하려고 점심시간을 45분, 50분 정도밖에 안 줘요. 여러분들 수업 있는 날은 점심 그렇게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아침 잘 드시고 오시고 점심은 안 죽을 만큼은 여러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말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좀 이렇게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오후에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좀 수험생이 여러분들 해야 될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가 밥 제대로 양 조절해서 먹기도 있고 잠을 조절해서 잘 자기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 잠을 수험생들은 많이 못 자고 언제나 좀 뭐라 그러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몰아서 무지하게 많이 자줘야 된대요. 그게 토요일일지 일요일일지 모르지만 일주일 하루 정도는 시체놀이 좀 하시고 평소에는 여러분들 먹는 거 자는 거 또 하나 특히 우리 여자 선생님들 싸는 거 이게 수험생활 할 동안의 3대 난제예요. 뭘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 자나 어떻게 하면 잘 내보내나 먹는 거 조절 잘 하시고 점심시간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목요일 오후에 보강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목요일도 여러분들 이제 5시 다 돼서 끝나기 때문에 점심시간 중간에 드리죠. 점심시간 중간에 드리는데 우리가 1시 12시 반에서 1시 사이부터 점심시간에 시작할 거예요. 왜냐? 식당에서 사람이 좀 이제 빠져나가기를 기다렸다가 12시 근접해서 끝내면 식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싸갖고 와서 여기서 드세요 그냥.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직강 들으시는 분들은 암호로 임용학원 자료실에서 언제든지 종강호 일주일 후까지 여러분들 자료를 출력하실 일이 앞으로 빈번하셔야죠. 너 공부하다가 지저분해지면 새로 이제 출력해서 그거 끼워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카페 가입을 해야지 여러분들 진도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카페에만 올라가는 자료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게 IT층이 올라가는 자료하고 아무리 임용학원에 올라가는 자료, 직강, 인강생 자료는 똑같고 그거는 수업 자료거든요. 근데 카페에 따로 올리는 자료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 여기 오타 났어. 내가 너무 찜찜해. 여기 고쳐가지고 요거 한 페이지만 다시 올리기.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냥 본인은 나는 내가 3단계가 아니라 10단계라고 썼어요. 그래갖고 고쳐서 새로 올렸는데 자기는 그냥 화이트로 지워서 새로 고치면 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거 못 견디는 분들 출력 새로 하시라고 가끔 그런 짓 하고 아니면 정말로 너무 중요하지 않은 자료 있죠. 문학 자료가 그래서 좀 올라가요. 김알짓이나 전문 이런 거 있죠. 그걸 뭘 카페 자료실에 올려. 그거는 모니터에서 보고 끝내는 거예요. 그 출력해서 볼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허나가에 얽힌 야사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허나가를 이해를 하려면 그 주변 것들을 알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 올라가는 자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재밌는 자료들 이런 게 올라가는 거고 시험에 직결되는 건 다 IT측하고 아무리 임용학원에 올라가죠. 어쨌든 카페에 가입하셔서 진도표 체크하시고 그리고 자료도 그때그때 좀 출력을 하시면은 좋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에 정상 수업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됐고, 진도표 말씀드렸고, 됐습니다. 내가 적어온 오리엔테이션은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뭐 메모해야 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냥 오늘 듣고 끝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 의문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시계가 반사가 돼서 한번.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여러분들 일단 꺼내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목차.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목차를 이렇게 드려요. 앞에다 붙여드리거든요. 근데 이 목차는 여러분들 언제나 띄는 거예요. 그건 따로 주면은 너무 복잡해져요. 언제나 붙여드리니까. 그리고 이 뒤에 몇 개가 있든 목차는 앞에다 몰아드려요. 그래서 기본 이론 빔의 목차 하나, 그 다음에 한문총 목차가 여러분들 되게 길죠. 지금 모아찍기로 해서 8페이지. 그러니까 이걸로 4장.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언제나 종이 아까운 줄 모르고 단면으로 드립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거를 위로 넘기잖아요. 그리고 스프링도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스프링 옆으로 하는 사람 성격 파탄이에요. 스프링은 웬만하면, 아니, 창의적인 사람이지, 옆으로 하는 사람은. 근데 웬만하면 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 공부하실 때도 뭔가 원서에 있는데 여기 없어. 그런 거 위에다가 옮겨 쓰시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으면은 얘가, 나는 이걸 왜 이렇게 했니? 나는 이거 다 지금 이렇게 했구나.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공부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보충사항은 그 뒷장에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장 뒤에다 쓰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한눈에 보죠, 이렇게. 그리고 뭐 복사해서 붙일 게 있으면 붙이시고, 그래서 나는 그 이면을 좀 잘 활용하시라고 언제나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여러분들 단면으로 복사해 드려요. 이거 학원하고 저하고 복사비는 뿜빠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이값 아껴가지고 내가 지금 빌딩 질 것도 아니고, 이거 단면으로 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저도 위에다 쓰고 이러다 보충할 거 쓰고 그러니까 윗면을 비워드리는 게 훨씬 좀 효과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갈 때는 막 여기를 하고 있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목차는 띄어서 새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그 아무리 유명한 이제 IT 층지 들어가서 목차 정도는 새로 출력을 해야 될 일이 꼭 생겨요. 목차가 지저분해지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제 목차만 뭐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만큼 이제 뭐 실어놓고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목차를 굉장히 목숨처럼 여겨요, 우리 클래스는. 그리하여 저는 이게 기본 이론서 의문론 목차예요. 이건 한문총이에요. 나는 요렇게 해서 들고 다녀요. 이게 색깔로 구별이 되면은 이게 금방금방 찾으니까 나도 이거 목차 옆에다가 언제나 두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업할 때는 언제나 목차 옆에다 피셨죠? 목차 보세요라는 얘기를 언제나 하니까 옆에다가 따로 펴놓으셔야 돼요. 이거 이대로 그냥 놓고 보시면 너무 불편해요. 계속 앞을 까보셔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걸 스프링을 하려면은 목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으니까 집에 가서 목차 정도는 새로 출력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거 잃어버렸다 그러고 이거 하나 더 받아가지고 목차만 띄고 버리시면 안 돼요. 교사 되실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요.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요거는 이제 집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 요거 오늘 받으신 거 2개 요렇게 나란히 펴두시고, 그리고 한문총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문총 펴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지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오전에 한 번 정도 쉬고 오후에도 한 번 정도 쉬거든요. 처음 수업하시는 분들 적응을 못해요. 왜 이렇게 오래 하나 싶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이제 교육학 들어가면 교육학을 언제나 1시간 단위로 끊는다면서요. 교육학 선생님들이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어과 선생님들은 뭘 했다고 쉬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너무 안 쉬어서. 근데 이게 국어는 이렇게 좀 흐름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나도 자주 쉬면 좋죠. 근데 이제 흐름을 안 끊으려고 오전에 한 번 쉬고 점심시간 쓰고 오후에 한 번 정도 쉬는데 한 번 쉴 때 한 15분 정도 쉽니다. 자, 15분 있다가 들어올게요. 예.